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도쿄 한복판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듯한 행사를 벌인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3년 전에는 전시 중인 위안부 소녀상을 부수겠다고 협박해서 전시 자체를 중단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극우 세력인 일본 제1당 당수 사쿠라이 마코토. 위안부는 매춘부고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적 없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 정당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도쿄에서 2022 도쿄 트리엔날레란 행사를 열었습니다. トリエンナーレ2022東京開催中でございます。今こちら会場からですね、皆さん生放送をお届けしている次第でございます。 행사장 한켠엔 풍선 형태로 만들어진 소녀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붙은 소녀의 그림자는 악마처럼 웃고 있습니다. これ空気入れなんだけれども、ここに朝日新聞だとか、当時の日本のいろんなメディアの新聞の記事ですね、慰安婦に関する記事がここにあしらわれているという。 사쿠라이 마코토가 의자에 앉아 펌프질을 시작합니다. 마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듯한 퍼포먼스를 벌이며 웃고 떠들기까지 합니다. これだけね慰安婦が並んでおりましてですね、私もその一人なんですけどね。本当にね、今日本でですね、韓国でですね、この慰安婦の中でもイ・ヨンスというね、このですね、なんかまたぞろ日本に謝罪を求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してですね、大変な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 소녀의 어깨에 앉혀진 새는 일본 지폐로 감쌌습니다. 위안부에게 화대를 주고 성매매를 한 것뿐이란 주장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実際のね像はここはインコだったかな、なんだったっけな、なんだけどこれはお金でおもちゃのお金で作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決してね労働な強制連行とかじゃなくて、ちゃんと対価をもらっていただとか。 안중근 의사를 바닥에 그려놓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このアン・ジュンゴンの手形だとかですね、歴代の韓国のテロリストですね、これキムグだとかいろんな人たちの写真がねあしらっていて、韓国のデモの様子やら。 이날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일부 네티즌들은 후원금을 내고 댓글도 달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은 3년 전 도쿄 아이치현에 전시된 소녀상을 부수겠다고 협박해 전시 자체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왜곡을 넘어 성매매까지 연상되는 끔찍한 행사가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일본의 극우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어제 뉴스룸의 보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수십 년을 싸워도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한다며 인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최광일 PD입니다. 위안부 소녀와 같은 옷을 입은 남성이 행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의자들마다 소녀상으로 꾸며놓은 사람 모양 풍선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림자에는 태극기가 붙어 있는데 악마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어깨엔 일본 지폐로 포장한 새를 올려다 놨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今現在に至るまでの謝罪と賠償だとか被害者ビジネスだとかそういうものでちょっとお金にしたら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혐한 극우단체로 알려진 일본 제1당 대표 사쿠라이 마코토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연 행사입니다. 조각으로서 소녀상을 그렇게 만들고 하는 부분도 기분 나쁘지만 그거를 보시는 할머님들과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일으켜내신 독립운동가 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분노스럽더라고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정도 제가 16살부터 당하고 지금까지 싸움을 하는데 80년을 90년을 이렇게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외교부도 오늘 입장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독하는 일부 일본 우익 세력의 행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또 앞으로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강일입니다. 네, 이런 만행이 벌어진 곳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애 특파원,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일본 정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 반복되는 이런 만행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 고위층의 행태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 총리와 만나 베를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직접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도 예민한 주제라는 겁니다. 예, 논란을 일으킨 이 극우단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영상이 올려진 곳은 일본 제1당의 공식 채널입니다. 이 당은 일본 제1주의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입니다. 현재 이 당에 소속된 현직 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영상에도 등장하는 사쿠라이 마코토를 중심으로 지난 201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혐한 활동을 해오던 사쿠라이 마코토는 극우 정치 활동까지 하면서 지난 2020년엔 도쿄 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했는데요. 오는 7월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제1한국인에 대한 우대 조치를 폐지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거나 중국과 중국인을 낮춰 부르는 등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우리 동포들이 사는 곳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부가 저지르는 일탈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이게 구조적인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지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길게 이어진 경제 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보수와 극우 진영의 영향력이 일본에서 더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하자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우경화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번 위안부 모독 행사를 일으킨 극우 단체는 여러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위대 구성원 월급을 공무원 중 최고 수준으로 하자고 한다든지 현재 일본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인 방위비를 3%로 대폭 확대하자는 주장 등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감세로 일본 경제를 되살리자는 주장도 하는데 힘 있는 일본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극우 세력에 대해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다 소수 극우 세력의 결속력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한동안 이런 돌발 행동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현애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